행복한 형 카운셀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전하는 삶,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일을 하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게 함께 하는 그 기쁨이 되게 컸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잡았었어요.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일을 한 지 한 3, 4년 되고 나서부터 너 아직도 해? 이런 얘기를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정주부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다양한 일을 좀 하고 있었고, 동대문에서 옷대답하는 유튜버도 해봤었고, 지금도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자체 강의나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저보다도 더 카운셀러업에 더 오래 계셨고, 더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들보다는 제가 사실 아무래도 카운셀러업에 대해서 막 말씀드리기가 되게 부끄러운데,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는 일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다른 일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친구들은 잠깐 하는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하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직도 해? 라고 얘기하면 왜 그만둬? 그만둘 이유 없다고. 정말 다른 일에 병행하면서도 이거를 놓고 싶지 않을 만큼 나는 이 일이 좋다라고 항상 얘기를 일관적으로 했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저는 이제 우리 그 뉴커머스 방문 판매라고 안 하기로 했어요. 네. 뉴커머스에 대해서는 이 정체성을 대기업 유통 가맹점이다. 이게 맞거든요. 법적으로 저희가 계약서나 그런 걸 쓸 때 우리 아무래 명실공히 대기업이죠. 아무도 뭐라고 반박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대기업의 유통을 공식적으로 하는 인정받은 가맹점의 1인 기업 대표다. 유통을 관리하는 모든 측면에서 혼자서 움직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인 사장님들 되게 많이 계실 거고, 저 역시도 동대문에서 자파나 옷 같은 거를 좀 팔아본 경험이 사실 있기 때문에 별걸 잘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물건을 띄워오고 그걸 정리를 하고 그걸 소개를 하고 그리고 팔고 뭐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물건을 이제 입금을 받고 배송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혼자서 해봤어요. 네. 그런데 아모레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냅두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회사 차원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 이유는 결국 여기가 이제 대기업의 정식 유통 사업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기업 사장이지만은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방금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스스로 정체성을 요즘 엔잡러라고 얘기를 해요. 엔잡러라는 말이 최근 들어서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투잡도 아니고 엔잡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이가 셋이에요. 제가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다 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걔네들 다 돌보는 것도 사실은 일이라면 되게 일이거든요. 많이 이제 제 손을 떠날 정도로 많이 키우긴 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 가지 손이 가는 부분도 많고 시간이 가는 부분도 많고 신경이 가는 부분도 많은데, 또 사실 제가 다른 방면에서 또 일을 여러 가지를 뭐 강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 교습 같은 것도 하고 글 쓰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글 쓰실 때 제가 뭐 윤문을 해드린다거나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업을 9to6로 어떤 사무실에서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한 가지만 해서는 사실 수입이 제가 아이 셋 키우면서 충족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은 딸이 발레를 그만두긴 했지만 발레 전공을 큰딸이 했었는데 무용 전공을 시키니까 돈이 그냥 휴지 조각처럼 나가더라고요. 거기 티슈 조각처럼 나왔다고 그쪽 엄마들이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아모레 일까지 하는 거를 그때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6학년 올라갈 때 입시도 봐야 되고 하니까 무용 전공 시키는 돈은 들 일밖에 없고 해서 수입이 좀 하나 더 수입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일들은 저한테 어떤 일하는 만큼 수입은 당연히 가져다 주지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가져다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전에 했던 일 중에 선을 놓은 거는 동대문에서 옷이랑 자판 뛰어다니는 것도 놨어요. 왜냐면은 그거보다 지금 아무래 일이 유사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굳이 시간을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실 저 동대문 올 때마다 향수가 좀 있어요. 여기 와서 시장 어디 갔었는데 하는 그런 향수도 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하지만 아무래 일이 훨씬 더 재밌고 수익적으로도 훨씬 나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당연히 지금도 강의나 이런 걸 나가게 될 때 몇 날 며칠 어디에서 한다는 게 강의 같은 경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도 만약에 이제 공식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이날은 안 되는데요 하면은 저기 뒤에 계신 사장님이 괜찮다고 많이 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엔잡으로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컨설팅 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래 하던 일이 너무 힘든데 회사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나 구박만 하고 이러면은 일찍 그만뒀죠 제가. 네, 근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성북이 특히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지점 말고 우리 성북 대표님과 뭐 이제 스태프분들과 다른 카운셀러분들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점 두 가지 이제 가정주부 또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가 왜 모르겠으니까 아이가 셋인데. 그리고 뭐 일반 근로자로서 또 지금도 뭐 직업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9to6로 오피스에 나가는 직장을 좀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긴 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한 번쯤은 사업자를 좀 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아모레를 하기 전에 이미 다른 걸로 사업자를 내봤기 때문에 또 하는 말인데 사업자를 내고 나서 그 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굴리는 그런 거는 그냥 주부로 살거나 그냥 근로자로서 살면은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좀 몇 시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제가 생각을 하겠지만 사업자를 내는 어떤 1인 사업가로서 어떤 챙겨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배우지 못할 어떤 지혜들을 사업가로서 좀 배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보 영상에서 돈 많이 벌어요, 뭐 시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그거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일이라면 또 그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업 자체가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사실 들어와 보셔야지 아니까 여기서는 제가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말을 좀 끊겠습니다. 장점 세 번째는 늙지 않을 수 있는 일이고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날 꾸밀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혹은 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가면 우리 모두 나이가 먹잖아요. 하지만은 멋지게 늙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카운셀러업이 정말 많이 준다.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되게 기뻤던 게 카운셀러를 하면 더 좋았던 거는 여기서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또 저희 일을 하면 있어요. 어떤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저희 그 일 굴러갈 때 요즘 다 핸드폰 어플로 어떤 거 다 돌아가시나 모든 게 다 핸드폰 어플이잖아요. 사실 뭐 포인트를 하든 어떤 가게에서 뭘 하든 다 앱이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회사에서 쓰는 전용 어플이 있습니다. 우리 카운셀러 같이 하시는 선배님들 중에서 7, 80대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시면서 또 그리고 저는 되게 감동받았던 게 그분들이 보시기에 좀 거의 딸뻘이고 되게 어리잖아요. 근데 뭐 핸드폰을 들고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 수 있냐라고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대단해 보인 게 젊은 사람들한테 와서 뭔가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서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모레에서는 되게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본인이 내가 알고 싶은 거 배우고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배우고 당연히 상품 설명이나 이런 거 익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신문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히지 않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직업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선배님들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일에 대한 만족감이 당연히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일을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럴 수가 있는데 동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 받쳐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것도 있고 피부 미용은 그냥 덤이에요. 저도 30대 때 피부보다 지금 40대 때 피부가 훨씬 좋아요. 30대 때 저는 애가 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털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바르지도 않고 저를 꾸밀 새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럴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나 몰라. 나갈 일 만들면 또 바르게 되고 이렇게 조금만 더 아까도 최종환 아티스트님이 말씀하셨지만 귀찮고 게을러지는 순간 그 티만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관련 상품을 만지면서 이제 내 피부에 대해서도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 중에 건강식품이 상당히 많아요. 웬만한 건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 제품들을 접하면서 제 건강에 대해서 가족들 건강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면이 또 상당히 장점이다. 예,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권하고 싶은, 이 일 하시라고 권하고 싶은 직군으로는 저는 대학원생.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학위 논문 쓰면서 돈은 필요한데 시간은 없고, 집중은 해야 되고, 그래서 과외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과외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기타 등등이나 뭐, 이게 신경 쓰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차라리 매일매일 루틴을 돌리고 사무실에도 나올 수 있는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학원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조차도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연구실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무실 있잖아요. 예. 저는 사무실에서 논문 쓴 적도 좀 있어요. 예. 좀 시원한 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덕분에 이렇게 제가 전기세 안 내고 이렇게 시원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뭐 농반 진반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는 이제 아모레로 나 평생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다른 걸로 창업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도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냥 창업하는 거랑 다를 거예요. 이거는 앞서서도 이게 대기업 정식 유통처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를 제가 그거는 이제 설명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프리랜서, 저는 프리랜서 일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프리랜서 일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렇지 않다는 거. 어차피 프리랜서로 엔잡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모레 컨설 정도는 좀 사실 아주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가 짧게 또 제 일화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어떤 지혜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통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의 지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이나 가전 매장 같은 데서 물건을 살 때 이 사람이 뭘 권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판매자가 권하는 걸 사는 게 나한테 이롭다는 거를 되게 본능으로 알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해봤으니까. 제가 사업하기 전에 그냥 소비자였을 때는 이거 권하는 거 보면 떨이 처리하려는 거 아니야? 좀 안 좋은 거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사실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판매인들은 정말 고객한테 좋은 걸 권한다는 거를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물건 사러 갈 때 딱딱딱 얘기하다가 근데요 이거 지금 얘기하셨는데 양복 사러 갔을 때 양복 이거 얘기하셨는데 요게 지금 더 권하시는 것 같은데 더 좋아요? 하고 이제 약간 떠보듯이 얘기를 하면 딱 눈이 마주치고 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 더 싸게 해드릴 수 있다고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도 다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판매원 재량으로 해서 어떻게 고객한테 더 이득이 되는 방법을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 판매원도 그럴 것이라는 걸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눈을 마주치니까 이 고객이 뭘 아는 고객이구나 하면서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판매원들을 좀 큰 물건 사러 갈 때 항상 만나요. 뭐 이제 그냥 뭐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는 거 말고 정말 이제 뭐 가전을 바꾼다거나 양복 좀 비싼 거 산다거나 할 때 저는 그런 쇼핑에서 만족감을 안 느낀 적이 없어요. 역시 판매원의 마음을 아니까 판매원이 딱 알아요 또. 이 고객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러면 더 잘해줘요. 우리가 그거 다 겪어서 아는 거고요. 유통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경험해보시라고 너무 권하고 싶은 거죠.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왠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끝나고 나서 돌아다닐 테니까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 보시고 나서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